예. 예전부터 너무너무 궁금했던 레이저 마킹기인데, 커팅기라는 말도 쓰고 가정용으로 나온 레이저 마킹기, 커팅기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인가, 이걸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IY를 좋아해요. DIY 뭐 이런 거 케이스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쳐요. 그런데 이거는 뭐고 언제 만들었고 뭐 내 사인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이렇게 매직으로 뭐 하자니 좀 그렇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마킹 또각이라 그래도 또각이 스티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편인데, 그래도 항상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뭐 저는 또 기타 앰프 같은 걸 또 많이 만드니까, 기타 앰프를 잘 만들면 뭐해, 뭔가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예전부터 레이저 마킹기를 사용을 하면은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명판이나 뭐 이름을 새길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공들이 파파의 DIY에 저 사람이 뭐를 관심 있을까 되게 눈여겨보고 계시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펀샵이라고 아시죠? 제가 예전에 몇 번 펀샵에서 판매하는 몇몇 제품들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펀샵에서 공식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레이저 패커라는 제품입니다. 이 녀석은 4입니다. 4 레이저 패커 4. 특징으로는 레이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 써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저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거지?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주구장창 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지금 각인을 다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좀 느낀 바가 좀 있어요. 레이저 두 가지는 있어야지 뭔가 집에서 좀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생각보다 와 이거 대박인데 싶은 것도 있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한번 마킹 또는 커팅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집에서 약간 조립은 해야 돼요.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매뉴얼 보고 해도 되고요. 그냥 감으로 조립해도 이거는 누구나 조립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은, 오늘은 이거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큰 거를 이게 뭐냐면은 뭐 이거랑 USB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좀 더 큰 뭐 각인을 해야 될 때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각인을 할 수 있는, 그냥 판이 아니라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맞춰서. 이런 판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약간 선반 같이 생겼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동그란 물체 같은 거 선반처럼 꽉 물린 다음에 하면 자동으로 이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유리병 같은 거 각인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쓰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큰 거를 할 일도 없고, 사실 동그란 것을 별 할 일도 없고, 이 레이저 패커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다른 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리뷰를 하신 분들 영상도 많아요. 그런 영상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원을 키면요, 이게 불이 들어오면서 위에도 LCD 창이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LCD 창은 거의 볼 일이 없더라고요. 레이저 패커 디자인이라는 전용 앱 또는 컴퓨터와 USB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거 10편이라 그러죠. 몇 가지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테스트 인쇄를 좀 해봐라. 처음에 실행한 거 그대로 처음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그림을 불러올 수 있고 텍스트 뭐 소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텍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로 이렇게 치고요. 그럼 여기 가운데 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블루투스로 연결되지 않았다. 연결하실까요? 이걸 누르면은 삐 소리가 나면서 이제 연결이 됐어요. 미리 보기를 바로 눌러버려요. 미리 보기 시작. 근데 자, 이게 원래는 보호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장치를 자석으로 이렇게 탁 켜고 여기 USB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레이저를 할 때 눈으로 뭔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요거는 제가 오늘 떼고 하겠습니다. 요거 근데 항상 붙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영상을 찍으려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안경이 하나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 보안경을 끼면은 특정 파장의 레이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안경을 끼기가 좀 어려워. 안경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걸 빼면 작동을 안 해요, 안정상.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폰드바퀴에 부르면은 모드 설정에 프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일부러 켜놨어요. 이거를 꺼놓으면은 이거를 장착한 상태에서만 작동을 한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미리 보기 시작 이렇게 누르면은
소리가 나면서 파란색으로 뭔가 표기가 돼요.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레이저 밝기를 좀 밝게, 자, 이게 보이네. 자, 레이저 밝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자, 여기에 제품 위쪽에 보면은 방향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빨간색 점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 점으로 맞추는, 초점을 좀 맞춰줘야 돼요. 지금 좀 이렇게 내리면은, 맞았을 때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한 점으로 딱 맞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이 맞은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좀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너무 키우면은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딱 각도를 또 예쁘게 맞춰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그리고 여기서는 해상도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8K, 10K까지 되어 있는데 해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저는 한 처음에 일단 1K로 해볼게요. 1K 아니 2K 정도로 해볼게요. 자, 파일 전송 누르면은 파일이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삽질을 해야 되는데, 자, 레이어는 다 채워넣기밖에 없고요. 재료, 과연 이 재료가 뭘까 보시면은 프리셋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밑에 레이저 소스 타입이라고 있죠. 450 나노미터, 1064 나노미터. 아까 제가 레이저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성향이 완전히 달라. 물론 어느 정도는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재질은 이걸로 해야지 된다, 이거는 이걸로 해야지 된다.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삽질한 결과 저의 결론은 뭐냐면은, 삽질을 해봐야 돼.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건 뭐냐면은, 제조사에서 이런 재질로 했을 때는 요 세팅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가이드라인을 한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더니 이 세팅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결론은 뭐냐면은, 자, 레이저 소스 타입을 하나를 고르고, 밑에 왼쪽이 파워, 그리고 두 번째가 얼마나 깊게 쏘느냐. 이 결국에 깊게 쏘느냐는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나 천천히 지나가느냐 빨리 지나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으로 놓으면은 천천히 쏘면서 지나갑니다. 그럼 훨씬 더 깊게 파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몇 번 할 거냐, 한 번 쓱 하고 끝낼 거냐, 두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 이것도 삽질을 여러 번 해봐야지 결국에는 값을 찾을 수 있겠더라, 제가 해보니까. 근데 물론 여기에 써져 있는 프리셋도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로 참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사실 이 판이 완전 플라스틱 판은 아니라 무슨 뭐 약간 좀 안에 뭐 메탈 재질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또 제가 손으로 만졌으니까 다시 미리 보기 해가지고 뒤로 가서 미리 보기 해서 다리 좀 맞추고요. 자, 일단은 산화 알루미늄으로 놓고 한번 쏴볼게요. 자, 이렇게 쏩니다. 레이저 마킹을 유튜브나 TV로만 보신 분들은, TV에서 그런데 보면 뭐 버르르 끝나버리잖아. 그것보다는 느려요. 뭐 이거를 뭐 3-4시간 정도 걸리는 수준은 아니고, 뭐 많이 걸려봤자 뭐 몇 분. 그러니까 이거를 옵션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는 천차만별이에요. 또 여기 진행 상황이 또 같이 표기가 되거든요. 결과물은 좀 솔직히 완벽합니다. 진짜 나는 마킹 품질로서는 2K 해도 충분해. 이거 제가 다 해봤거든요. 4K, 8K, 10K까지 눌러봤는데 엄청 느려요. 그러면은 너무 느려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좀 흐릿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아까 우리가 그 맨 마지막에 여기 몇 번씩 지나갈 거냐라고 세팅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 번만 했잖아요. 숫자를 늘려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끝나자마자 리패키지라는 옵션이 떴었죠. 그 리패키지를 누르면은 그 지금 했던 걸 한 번 더 하게 돼요. 지금은 한 번 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세팅을 낮춰가지고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볼게요. 출력도 한 30%, 그리고 두 번째도 20%, 그리고 마지막 한 번 패스로 스피드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속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은 뭐 후루룩 훑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DIY 수준에서의 그런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또 한 가지 해보자. 제가 가지고 있는 JBL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아마 이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레이저 마키기 사면은 집에 있는 모든 기기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있더라. 빨간 점이 딱 모이게 하고요. 너무 크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줄여서 ABS PVC 한 가지를 바로 깨닫게 되죠. 자, 레이저 마킹기의 원리가 뭘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에너지를 쏴서 그 표면을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태우던가. 이런 재질에 쐈을 때 이렇게 하얗게 깔끔한 레터링이 확 튀어와 나오도록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레이저가 공들이 파파라는 글자를 위에다가 덮어서 뭔가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원래 재질을 까낸 거거든요. 까냈더니 안에 이런 색깔의 재질이 뭔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색깔이 뭔가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안에 있는 뭐 색깔이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냥 파기만 했어요. 조각칼로 판 거랑 똑같아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보이기도 하고 빛의 반사에 따라서 마킹이 된 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파워도 40%로 낮추고요. 두 번째 옵션도 한 40%, 40, 40. 그리고 원 패스로 한번 쏴볼게요. 이거는 이제 파이긴 게 아니라 그 표면만 살짝 긁어낸 것 같아요. 한 번 더 쏴. 한 번 더. 한 번 더. 훨씬 약한 파워로 쏜 거거든요. 위에처럼 세게 쏴가지고 한다고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파워로 몇 번 또 쐈을 때 가장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는지는 엄청난 삽질로 알아내야 된다, 스스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모칸을 엄청나게 다른 옵션으로 쫙 표로처럼 만들어서 쏴서 최적의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 테스트 마킹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계속 주구장창 제가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할 때가 제일 예쁘게 나오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재질이 뭐가 있냐면은, 자, 이런 스테인리스 같은 데다 마킹이 되는지인데, 제가 여기다가 스테인리스 자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 강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39%에 81%의 원패스. 일단 쏴볼게요. 어떻게 되나 보죠. 굉장히 진하게 마킹이 됐죠. 되게 만족스러워요, 이 정도면. 자, 이게 이렇게만 돌려서 봐도 안 보여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진하게 보이기도 하고, 예. 이렇게 요 각도에서 보면은 흐리멍텅하게 보이기도 하고. 한 번 더 쏴볼까요? 리패키지에서 한 번 더 쏴볼게요. 한 번 더 쏴도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시간 관계상 글자 하나만 팔게요. 파자 하나만 파보겠습니다. 파자. 자, 파자 풀파워로 쏴볼게요. 자, 아까보다 훨씬 진하게 나왔죠. 예. 제가 내린 결론은 금속 표면에다가는 풀파워 원패스로 쏘는 게 그나마 제일 진하게 나오더라. 얕은 파워로 여러 번 쏴봤자 색깔이 이렇게 진해지지가 않더라라는 거를 제가 좀 깨닫게 됐어요. 예. 근데 100 세팅으로 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이런 속도로 하면 말도 안 되겠지만은, 혼자서 DIY 정도에서 아웃풋에 뭔가 조각해서 넣을 때는 이 정도 속도도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자, 황동입니다. 황동. 브라스죠, 브라스. 전 옛날부터 브라스에 마킹하는 게 되게 좀 궁금했어요. 진한 마킹이 가능할까? 작게 100 풀파워로 한번 쏴볼게요. 금속에도 잘 됩니다. 다만 풀파워로 좀 시간이 걸려서 쏴야 된다. 자, 사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볼 때 아크릴이에요. 이래저래 해보니까 아크릴만큼 결과물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검은색 아크릴, 투명, 하얀색 다 써봤거든요. 하얀색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원래 하얀색 아크릴은 반응을 하질 않는데요, 레이저에. 투명은 바로는 잘 안 되는데 위에다가 이제 한번 검은색으로 한번 이렇게 위에다가 칠한 다음에 까니까 약간 기스 정도 내는 이렇게 뭐 그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조금 뭔가 또 투명하게 뭔가 안에 비치는 듯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별로더라고. 검은색이 최고더라, 검은색. 예, 막히게 됩니다. 요거 레졸루션 더 올리면 더 깔끔하게도 나와요. 네, 제가 좀 빨리 하느라고 지금 러프하게 일단 까봤거든요. 나무 해볼까요? 나무 1064 나노메타 레이저 타입에서는 옵션에 나무가 없어요. 450 나노메타, 이게 다이오드 레이저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나무가 나오기 시작해요. 피나무, 판재?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다이오드 레이저는 파워가 약간 뭐 느낌상인지 모르겠지만은 눈으로 봐도 와, 얘는 장난이 아니에요. 나무를 거의 태워버리거든요. 여기서부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진짜 어지간하면은 이거는 안경을 껴야 되겠더라고. 일단은 세팅 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한번 까주나 한번 보자. 자, 무서워. 이거 무섭더라고, 이건 진짜.
냄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예, 좀 더 시꺼멓게 안 되나? 자, 다시 리패키지 다시 까! 한번 또 까! 한번 또 까! 아까 뭐 딴 거 한 것처럼 겉표면을 뭔가 긁는 듯이 해가지고 글자가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는 파 들어갔어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1mm 이상 파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여기 진하게 진하게 안 나와가지고 뭐 백백 놓고 쏴가지고 진하게 만들었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이오드 레이저로 쏘면은 더 진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더라고요. 다이오드 레이저는 이런 스테인리스 같은데 반응을 안 해요. 해볼까요? 다이오드 레이저 53% 64% 원패스로 한번 쏴볼게요. 자, 요걸로 가리고 봐야 되겠다. 뭐 티도 안 나. 예. 여기거든요. 파워가 세다고 해서 다 지져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이오드 레이저가 잘 먹는 그 중에 하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베이크라이트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조각을 해버려요. 이거 같은 경우 쏴! 조각이 됐어요. 안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색깔이 안 나죠. 제가 한 가지 찾은 방법인데, 판넬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음각으로 파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페인트 같은 걸로 메꾸는 거. 나중에 마르고 나서 알코올을 싹 닦아내면은 깨끗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테스트한 게 사실 요 T자. 현실적인 마킹을 몇 가지 또 해볼게요. 어떤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은 이런 생 금속으로 된 제품보다는 뭔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자, 다이오드 레이저 말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1064나노미터짜리 레이저 옵션으로 이런 페인트가 굉장히 잘 날아가요. 자, 이거를 날려서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것처럼 이 안쪽에 있는 색깔이 나오도록 음각으로 글씨를 새겨 넣는 게 가장 결과물이 좋더라. 팁을 드리자면은 뭔가 반응을 해서 조각이 되는 경우에는 소리가 나. 찌지지지 뿌리지지 뿌리지. 근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소리도 안 나요.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재질별 사용처를 좀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실제로 제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세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뭐니 해도 아크릴에다가 뭔가 마킹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큰 걸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만 난 있으면 된다고요. 그거를 손으로 자르는 것도 되게 귀찮아요. 깔끔하게 안 나오고. 자, 마킹뿐만 아니라 커팅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앰프에 붙여놓은 게 사실 마킹 플러스 커팅을 같이 한 결과물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마킹은 1064나노메타 레이저로 쏴서 마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팅은 다이오드 레이저 450나노메타짜리로 100백 옵션으로 투 패스 하면 잘립니다. 오늘 영상 좀 특이한 점 없습니까? 제 영상에 거의 유일하게 이게 뒤에 창문을 열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만큼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영상이니까 여기서 찍는 거지 실제로는 저 앞 베란다에 내놓고 쓸 예정이에요. 그만큼 재질에 따라 좀 다르지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마킹해서 한번 잘라내 볼게요. 뭐 이걸로 해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는데 컴퓨터에 연결해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1064나노메타 레이저로 90으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패스는 원패스고요. 자, 일단은 글자는 깠어요. 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450나노메타 다이오드 레이저 엄청 센 거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100 그리고 투패스 요 세팅으로 하면은 깔끔하게 잘리더라고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환기 주의하시고요. 아크릴 두께에 따라서 원패스에 잘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3T인가 그렇거든요. 2T인가 3T인가 이러다가 이거 불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커팅에는 한 가지 약간의 조심해야 될 게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이 녀석은 한 점에서 이쪽 각도를 조절해서 쏴주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쏠 때는 여기랑 가운데랑 이쪽이랑 그 레이저가 지나가는 각도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단면이 살짝 경사져 있긴 합니다. 이렇게 크진 않지만은 살짝 경사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최대한 아까 그 센터점 아까 찾는 거 있었잖아요. 빨간색 센터점. 거기가 가장 센터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센터점에 맞게 뭔가 조각을 하셔야지 뭐 각기 지더라도 또 균등한 각이 이렇게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차 번호판 같은 거 양면 테이프 해가지고 붙여놔도 예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용도는 PCB 만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레이저 프린터로 해가지고 다림질 해가지고 붙이고 애칭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정말 이게 됐으면 대박이다라고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PCB 동판 위에 레이저로 바로 까면은 이 동판이 날아가면서 PCB를 바로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동판에 뭔가 마킹 흔적은 나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부풀어 오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페놀이나 에폭시 판에서 동판이 살짝 부풀어 오른 수준까지는 마킹이 되는데 이걸 금속 자체를 까낼 수는 없더라고요. 차선 체온이 있죠. 또 뭐냐면은 동판에다가 스프레이로 일단은 색칠을 합니다. 검은색 스프레이로. 그 다음에 PCB 패턴을 레이저 마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킹이 아니라 그 부분만 까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그 안에 있는 구리가 드러나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애칭액에 담궈서 애칭을 했더니 자, 이거보다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 기판이긴 해요. 어쨌든 테스트 겸 되게 작게 만들어 봤다고요. 제가 만들어 본 PCB 중에 제일 깔끔하게 나왔어요. 다이렉트로 긁어내진 못하지만은 애칭의 패턴에 그림 그리는 용으로는 이런 정밀한 작업도 된다라는 걸 또 알아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지금 바로 좀 해볼 텐데요. 일반 금속의 마킹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서 시꺼멓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여기에다가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거기다가 글자를 새겨버리면은 페인트 부분은 시꺼멓고 마킹이 된 부분은 안에 있는 메탈이 드러나니까 하얗게 나오는 그 방법대로 한번 해봤어요. 결과물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 그냥 스틸이거든요. 여기다가 그 방식으로 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 한번 뿌리고, 그리고 검은색 무광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디자인을 좀 해야 되겠죠. 꽉 채워서 한번 해볼게요. 1064 나노메타 90, 90으로 쏴보겠습니다. 자, 쏴! 아, 제기래! 와, 여기서 오타를 내냐? 공파가 아니라 곤드파가 돼버렸어. 곤드파 리프터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깔끔하죠. 음각으로 까내는 방법이 제가 볼 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펀샵에서 공동구매 비슷하게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대가 아직까지는 상당합니다. 이런 제품군의 가격대를 아시는 분은 원래 저 정도 가격 정도 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저렇게 비싸냐 저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제품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보시다시피 레이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레이저의 성격이 너무 달라. 이 레이저는 이쪽에선 아예 먹통이고 요거는 이쪽에서 아예 먹통이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런 아크릴 같은 거를 작업하실 때는 글씨는 하나의 레이저, 까는 거는 또 다른 레이저를 써야 되는데 레이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은 이게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듀얼 레이저 방식의 레이저 마킹기, 커팅기는. 저는 지금부터 DIY로 뭐를 만들 때 항상 이 녀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만들고 나서 최종 완성 마킹을 한다든지, 제가 자주 작업을 하는 PCB 제작에서는 솔직히 저는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또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다 마킹하고 싶은데 여기다 마킹하고 싶은데 오늘 제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리뷰가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라고요.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저런 재질에다가 마킹하는 테스트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 자, 또 뭐 어디다가 또 새겨볼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우리 집 재활용 쓰레기통 뚜껑이거든요. 잘 됐어. 이름을 박아버리겠어. 80, 80으로 한번 까볼게요. 오, 좋아. 오케이. 칭찬받겠는데?